안녕하세요. 저는 결혼 3년 차 38살 평범한 여성입니다. 오늘은 제가 결혼하고 겪었던 그리고 결국엔 뒤집어버린 10월 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긴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몰라 조심스레 적어봅니다. 처음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땐 모든 게 좋았어요. 각자의 회사 회식을 같은 식당에서 하게 되면서 우연히 지금의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. 사람 많은 데서도 당신이 눈에 확 띄네요. 잘 웃으셔서 그런가 봐요. 어딘가 허세스럽지만 귀엽게 들렸어요. 그렇게 동갑인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. 6개월 만에 결혼 얘기가 오고 갔고 저는 그 사람을 믿고 모든 걸 걸었습니다. 하지만 평화롭기만 했던 날들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문제는 시댁이었죠. 처음 시어머니를 만난 날을 전 잊지 못해요.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. 화장 좀 연하게 해. 며느리는 조신하고 얌전해야지. 시댁 어른들 앞에서 튀지 마라. 그때부터 무언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. 결혼 후 신혼집은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. 가까운 만큼 자주 배워야 했고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아무 예고 없이 들이닥치셨어요. 아휴, 이게 뭐야? 창틀에 먼지 낀 거 안 보여? 밥솥은 매일 닦는 거니? 바로 애 낳을 거 아니면 살림이라도 똑바로 해야지.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집안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. 출근 전에 바닥에 손걸레질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며 대체 내가 뭘 위해 이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했죠. 또 한 번은 시아버지 환갑잔치를 제가 주도해서 준비한 적이 있어요. 정성껏 장소 예약하고 사진 슬라이드쇼도 만들고 직접 케이크도 주문했는데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다 엎었어요. 내가 우리 친척들 모시려면 호텔 연회장으로 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니? 이 촌스런 레스토랑에서 무슨 잔치니 이게? 저는 그날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. 눈물 닦고 다시 나와서 웃어야 했거든요. 며느리는 감정도 숨기고 접어야 한다는 걸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. 아이 문제로도 스트레스가 심했어요. 결혼한 지 1년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대놓고 물으셨어요. 너 혹시 병원 가봤니? 우리 아들은 건강하니까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그 순간 남편 얼굴도 하얗게 질렸지만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더군요. 그저 머쓱한 웃음으로 넘어가려 했죠. 그런 남편에게 실망했던 그날 밤,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서럽게 울었습니다. 엄마, 나 왜 결혼했을까? 나한텐 왜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? 그렇게 저는 점점 지쳐갔고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점점 더 교묘해졌어요. 그 중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까지 욕보인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결혼 첫 해 겨울 시댁에서 긴장을 한다고 하셨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따라갔습니다. 총 300포기. 처음이라 걱정됐지만 열심히 돕고 싶었어요.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저를 친척들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. 우리 며느리가 친정에서 김장도 안 해보고 살림도 배워오지 않았다네요. 우리 때는 그러면 시댁에 죄 짓는 거라 시집도 못 보냈는데 오늘 교육 좀 시켜주세요. 그 말부터 자존심도 상하고 친정엄마를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. 김장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저에게 예, 고춧가루가 아깝다 하시며 다시 버무리라고 소리를 쳤어요. 이건 양념이 아니고 먼지냐? 이래서 도시 여자들은 안 돼.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하면 집안꼴이 말이 아니지. 그 자리에 있던 고모님이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말했죠. 시집 왔으면 기본은 해야지. 이게 체면이라는 게 있어야지 않겠어? 저는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인 채
차가운 김치 속을 다시 손으로 뒤적였어요. 온몸에 김치 국물이 배었고 무릎이 까질 정도로 앉아 있었는데 그 누구도 저에게 물 한 컵 건네지 않았어요. 그날 집에 돌아와 무릎을 씻는데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손끝은 다 헐어 있었어요. 그걸 본 남편은 고생 많았어 라고 했지만 저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게 속상했어요.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셔서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제게 말했어요. 냉장고 한번 보자. 신혼집은 냉장고를 보면 그 집안이 보여. 말릴 틈도 없이 냉장고 문을 여시더니 채소칸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. 이 시든 상추 좀 봐. 너네는 이렇게 먹고 사냐? 우리 아들은 이런 거 못 먹어. 장 보러 같이 가자. 교육 좀 받아야겠네. 그날 저는 손에 냉동 닭다리를 들고 마트에서 시어머니의 설교를 2시간이나 들었어요. 너 이렇게 살림하면 우리 아들 고생해. 애 키우면 더 심각해질 텐데 어쩌려고 그러니? 저는 그 자리에서 마침내 이렇게 말했죠. 어머니, 저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. 하루 12시간 일하면서 이 정도 살림하는 것도 저한텐 벅찰 때가 있어요.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래도 저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.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하셨어요. 며느리는 노력하는 걸로는 부족해. 결과를 보여야지. 그 말을 듣고 그날 밤 저는 마음속에 단단히 결심을 했어요. 이제는 저 자신을 지키겠다고요. 다음 날 작지만 제가 직접 운영하는 회사에 친한 직원 한 명이 말하더군요. 대표님, 요즘 웃음이 없으세요. 우리 브랜드가 따뜻한 감성을 파는 건데 대표님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 하지 않을까요?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. 결혼 후 제가 뭘 잃고 있는지,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그때서야 깨달았죠. 그리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. 첫 번째는 거리두기였어요. 일주일에 3번이던 시댁 방문을 2주일에 1번으로 줄였고 시어머니가 불쑥 오시는 건 문을 잠그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대응했어요. 어머니, 갑자기 오시면 제가 회의 중일 수도 있고 외출했을 수도 있어요. 헛걸음 하시지 않게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남편 교육. 남편과 단둘이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. 여보, 나 더는 참을 수 없어. 당신이 날 지키지 않는다면 이 결혼도 더는 지킬 이유가 없어.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제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듯 결국 달라졌어요. 그날 이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저를 앞세워 말하기 시작했죠. 엄마, 그건 우리 둘이 결정할 일이야. 간섭하지 말아줘. 세 번째는 사이다 반격. 명절 아침 시댁에 모인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또 잔소리를 시작했어요. 요즘 며느리들은 집안일도 안 하면서 힘들다고 말만 하더라고. 우리는 다 참고 살았는데 말이야. 그때 저는 정중하게 일어났습니다. 어머니, 맞아요. 어머니 세대가 많이 참고 사신 거 존경합니다. 하지만 저희 세대는 참기보다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. 서로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대화하고 이해해야죠. 참고 눌러버리면 결국 서로에게 아프고 지우지 못할 상처만 남아요.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고 잠시 후 누군가 정막을 깨는 박수를 쳤어요. 그건 뜻밖에도 시할머니였습니다. 맞는 말이여. 이제는 시대가 바뀐겨. 며느리라고 다 참고 살아야 쓰겠나?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조금씩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. 몇 개월이 지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오셨어요. 얘야, 우리 같이 여행 한번 가는 게 어떻겠니? 뜻밖의 제안에 놀랐지만 저는 응했습니다.
경주로 2박 3일.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날 밤 술 한잔 하시고는 그러셨어요. 사실 너 봤을 때 질투났다. 네? 나는 애 낳고 살림만 하느라 내 이름 석자도 잊고 살았는데 너는 네 이름으로 일하고 너만의 세상이 있더라. 그게 부럽고 두렵고 그래서 괜히 군기잡으려 했던 것 같아. 그 말에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. 어머니, 그거 아세요? 저는 오히려 어머니처럼 사는 삶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. 온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거, 그거 아무나 못하잖아요. 우린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인정했고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. 지금 저는 제 회사를 다시 활기차게 운영 중이고 남편과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더 깊어졌어요. 시어머니요? 가끔 제 브랜드 신제품을 보시고는 이런 문자를 보내세요. 며느라기, 이거 너무 예쁘다. 나도 입어봐도 되지? 그럴 때면 저도 웃으며 답장하죠. 어머니, 그럼요. 제일 먼저 드릴게요.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누군가가 지금 10월드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. 참기만 하지 말고 말하세요. 그게 사랑이고 진짜 가족이 되는 첫걸음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.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